오후 1시 강남 K은행 로비. 70대 노인이 ATM기 앞에서 10분째 멈춰 있습니다. 5명의 직원이 외면하는 순간 단 한 명, 계약직 이수아만 일어섭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천천히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안내할 만큼 수아 씨 일이 한가해요? 본인 일도 못하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괜찮아요. 다시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 9시 이수아는 인사팀에 호출됩니다. 이번 분기 실적 미달입니다. 계약 연장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숫자가 안 나와요. 계약 연장 불가. 친절의 대가는 해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의 주머니 속 메모지에 적힌 단 한 줄을. 오후 2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은행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어제 그 노인이 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맞춤 정장, 고급 구두, 그리고 옆에는 비서. 이 이야기는 그날로 돌아갑니다. 회장님, 지점장 계신가?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막 충격의 시작. 오후 1시 강남 K은행 로비.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었지만 안은 한산합니다. 유리문 너머로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쁘지만 은행 안은 고요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키오스크 3세대가 나란히 서 있고 그중 가장 왼쪽 기계 앞에 70대 남성이 서 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 색이 바랜 검은색 바지, 낡은 운동화. 남성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1분이 지나갑니다. 2분이 지나갑니다. 화면의 송금 버튼이 깜빡이지만 남성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떠 있습니다. 창구 너머로 5명의 직원들이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창구의 30대 남자 직원은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옆 여자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동료와 속삭입니다. 나머지 3명도 각자 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분째 남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화면만 바라봅니다. 손은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요즘 은행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고객이 알아서 쓰는 것이라는 규칙이죠. 디지털 시대, 효율성, 무인화. 그럴듯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 기계는 여전히 낯선 외국어와 같습니다. 28세 여성 직원이 창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조끼를 입었고 목에는 이수와 계약직 명찰이 걸려 있습니다. 그녀가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옆 창구 직원이 힐끗 쳐다보지만 수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남성이 고개를 듭니다. 주름진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 송금을 하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버튼이 너무 많아서.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수아가 남성 옆에 섭니다. 키오스크 화면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먼저 여기 송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이 초록색 버튼이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뻗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거요?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화면이 바뀝니다. 계좌번호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이제 받으실 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혹시 메모해 오셨나요? 남성이 코트 안주머니를 더듬습니다. 구겨진 메모지를 꺼냅니다. 종이가 여러 번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칩니다. 여기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천천히 하나씩 누르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남성이 숫자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한 자리씩 천천히. 중간에 잠시 멈춥니다. 메모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수아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기다립니다. 창구에서 35세 남성 팀장이 이쪽을 쳐다봅니다. 인상을 찌푸립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후 1시 7분입니다. 금액은 320만 원인데 이것도 여기 누르는 건가요? 네, 맞아요. 숫자 누르시고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시간 많으니까요. 남성이 숫자를 입력합니다. 3, 2, 0, 0, 0, 0, 0.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최종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여기 송금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끝나요. 남성이 마지막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화면에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7분이 흘렀습니다. 남성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긴장이 풀리는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까부터 혼자 10분 넘게 서 있었는데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에요. 남성이 수아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전에도 누군가 이렇게 기다려준 적이 있으신가요? 수아가 잠시 멈칫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입니다. 네. 5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님이 저를 그렇게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도와주신 거군요. 네. 누군가 저에게 시간을 줬으니까요. 그때 그분이 안 계셨으면 엄마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했을지 모르겠어요. 남성의 눈빛이 더욱 깊어집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남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은행을 나섭니다. 수아가 자리로 돌아옵니다. 창구에 앉자마자 팀장 한지훈이 다가옵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이수아 씨. 네, 팀장님. 지금 1시 반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 5건 중 몇 건 했어요? 수아의 얼굴이 굳습니다. 한 건입니다. 한 건. 지금 1시 10분인데 한 건? 나머지 4건은 언제 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 일도 못하면서 왜 키오스크까지 나가요? 그거 민폐예요, 민폐. 다른 직원들한테도 업무 떠넘기는 거 아시죠? 어르신이 너무 오래 서 계셔서. 그게 당신 일이에요? 여기 키오스크 도우미 센터예요? 수아는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합니다. 친절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곳에서 그 대가는 시간이 아닌 불이익입니다. 실적, 평가, 계약 연장.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친절은 손해입니다. 같은 시각, 건물 3층 CCTV 모니터실. 52세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책상 위에는 태블릿과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1층 로비가 보입니다. 키오스크 앞 장면이 선명합니다. 남성이 수첩을 꺼내 또박또박 적습니다. 이수아 통과 한지훈 탈락. 그가 다른 화면들을 확인합니다. 창구별로 직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메모를 계속 이어갑니다. 김민정 외면, 박준혁 외면, 최유진 외면, 장서윤 외면. 5명 중 1명만 통과했습니다. 오후 1시 15분 은행 휴게실. 30대 여직원이 커피를 마시며 수아에게 속삭입니다. 야, 이수아. 너 아까 또 키오스크 나갔지? 네, 언니. 팀장한테 또 찍혔어. 나 다 봤어. 어르신이 너무 오래 서 계셔서요. 그래서 그게 내 일이야?
수아야, 친절하면 계약직은 잘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숫자만 채워야 돼. 실적, 실적, 실적. 그것만 보는 데야. 알아요. 몰라서 그래. 진짜 몰라서. 너 이번 분기 실적 봤어? 꼴찌야, 꼴찌. 다음 달이면 계약 끝나는 거 알지? 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직원이 한숨을 쉽니다. 나쁜 말하는 거 아니야. 내 앞가림이나 해. 남 도울 여유 없어, 진짜. 수아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어젯밤에 온 메시지입니다. 수아야, 병원에서 연락 왔어. 병원비 580만 원 이번 달까지 안 내면 수술 못 받는데.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수아의 손이 떨립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580만 원. 계약직 월급 220만 원. 3개월치 월급입니다. 그것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한편 은행을 나서는 70대 남성. 그가 주머니에서 아까 그 구겨진 메모지를 다시 꺼냅니다. 계좌번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습니다. 1인 테스트 마이너스 태도 확인 마이너스 박정호. 남성이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리로 사라집니다. 이막 친절이 손해가 되는 곳. 퇴근 직전 오후 5시. 은행 로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들, 장을 보고 온 주부들.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대입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섭니다. 오전에 왔던 70대 남성입니다. 여전히 같은 낡은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키오스크가 아닌 창구로 향합니다. 한지훈 팀장의 창구입니다. 지훈이 고개를 듭니다. 남성의 낡은 코트와 색바랜 바지를 힐끗 봅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시큰둥한 얼굴로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요. 신분증 주세요. 남성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오래된 가죽 지갑입니다. 신분증을 꺼내 건넵니다. 지훈이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한 손으로는 타이핑하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만집니다. 적금이요, 예금이요? 예금으로 주세요. 금액은요? 100만 원 정도 넣으려고요. 지훈의 눈빛이 더욱 무심해집니다. 100만 원. 실적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타이핑 속도가 빨라집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티가 역력합니다. 남성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기 오래 다니셨습니까? 8년 됐어요. 잠깐의 침묵. 지훈은 여전히 화면만 봅니다. 남성이 다시 묻습니다. 아침에 키오스크에서 저 도와준 직원. 어떤 사람인가요? 지훈이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눈을 뗍니다. 남성을 쳐다봅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착하긴 한데요. 너무 순진해요. 순진하다니요? 여기서 못 버틸 거예요, 솔직히. 저런 식으로 하면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본인 일도 제때 못하면서 남 도와주느라 바쁘니까. 그렇군요. 뭐, 나쁜 애는 아닌데. 여기가 봉사단체도 아니고. 각자 실적 채워야 살아남는 곳인데 말이죠. 남성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고개만 끄덕입니다. 지훈이 서류를 내밉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세요. 남성이 서명합니다. 통장이 출력됩니다. 지훈이 통장과 신분증을 건넵니다. 입금은 저기 기계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조용히 은행을 나섭니다. 뒷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은 다시 휴대폰을 봅니다.
SNS를 스크롤합니다. 3층 모니터실. 52세 남성이 방금 전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수첩에 메모를 추가합니다. 한지훈 마이너스 고객 무시, 업무 태만, 2차 확인 완료. 다음 날 오전 9시, 수아가 인사팀 사무실로 호출됩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문을 노크합니다. 들어오세요. 40대 인사팀 여성 과장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 서류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아의 인사평가 자료입니다. 앉으세요, 이수아 씨. 네. 과장이 서류를 보며 말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내용은 차갑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봤죠? 네. 신규 고객 유치 3건, 금융상품 판매 2건. 목표치의 40%밖에 안 돼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건 알아요. 근데 숫자가 안 나와요. 여기는 친절 봉사센터가 아니에요. 이수아 씨. 은행이에요. 실적으로 평가받는 곳이고요. 수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립니다. 이 상태로는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머리를 때립니다. 계약 연장 불가. 즉, 해고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객들 응대도 성실하게 했고, 응대는 좋아요. 친절도 좋고. 근데 그게 실적으로 안 이어지잖아요. 키오스크 도와드리고 상담 길게 하고, 그 시간에 상품 하나 더 팔았으면 실적이 올라갔을 텐데. 수아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다음 달까지 지켜볼게요. 개선되지 않으면 그땐 어쩔 수 없어요. 회사 입장도 있으니까. 네. 힘내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형식적인 위로입니다. 수아는 일어나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옵니다. 로비로 내려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벽에 기댑니다. 숨이 막힙니다. 손이 계속 떨립니다. 동료 직원들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각자 바쁩니다.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연장 불가. 580만 원. 엄마 수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오후 3시. 은행 로비에 70대 여성 고객이 들어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키오스크 앞에 섭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봅니다. 입금 버튼을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1분이 지나갑니다. 여성이 화면을 계속 누르지만 원하는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2분, 3분. 여성의 표정이 점점 굳어갑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여성이 한숨을 쉽니다. 7분째 여성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직원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모두 창구에 앉아 각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앉은 수아가 여성을 봅니다.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팀 과장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립니다. 여기는 친절 봉사센터가 아니에요. 다음 달까지 지켜볼게요. 개선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수아가 다시 앉습니다. 시선을 모니터로 돌립니다. 하지만 화면의 글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이 흐릿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성이 결국 키오스크를 포기합니다. 돌아서며 큰 목소리로 화를 냅니다. 요즘 은행이 노인 오지 말라는 거야? 기계만 갖다 놓고 사람은 다 어디 갔어? 로비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몇몇 고객들이 쳐다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여성이 화를 내며 은행을 나갑니다. 장바구니를 든 뒷모습이 쓸쓸합니다. 수아는 창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580만 원. 계약 연장.
엄마 수술, 실적.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맴돕니다. 수아는 고개를 떨구고 서류를 다시 봅니다. 글자가 번집니다. 손이 계속 떨립니다. 친절은 이곳에서 약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외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면할 때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산막 테스트의 진실. 같은 날 오후 2시 은행 앞 도로의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정차합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차체에 반사되는 햇빛이 눈부십니다. 번호판이 특별합니다. 1. 로비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운전석 문이 열립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2세 남성이 내립니다. 최윤석 상무입니다. 어제와 오늘 CCTV 모니터실에서 모든 걸 지켜보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또 다른 남성이 내립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 광택나는 이탈리아제 구두, 단정하게 빗어넘긴 헤어스타일.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그 70대 남성입니다. 박정호.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고든 자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눈빛. 은행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유리문 너머로 고급 차량과 정장 차림의 두 남성이 보입니다. 몇몇 직원이 수군거립니다. 저 차 뭐야? 저 번호판. 회장님 차 아냐? 본사에서 온 거 아니야? 진짜? 미리 연락 없었잖아. 한지훈 팀장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창구에서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로비로 달려나갑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재킷 단추를 채웁니다.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칩니다. 휴대폰을 급히 서랍에 집어넣고 서류를 정돈하고 머리를 쓸어 넘깁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윤석이 먼저 들어옵니다. 로비를 쭉 둘러봅니다. 차가운 시선입니다. 정우가 그 뒤를 따라 여유롭게 걸어 들어옵니다. 지훈이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이 지훈을 힐끗 보고는 말없이 지나칩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정호는 지훈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걸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지훈이 황급히 뒤따라갑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윤석이 멈춰 섭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지훈을 내려다봅니다. 지점장님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2층 지점장실로 안내하십시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명령조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지훈은 땀을 흘리며 버튼을 누릅니다. 손이 떨려 2번이나 누릅니다. 윤석과 정호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정면을 바라볼 뿐입니다. 2층에 도착합니다. 지훈이 안내합니다. 이쪽입니다. 지점장실 앞. 지훈이 노크합니다. 손에 힘이 없어 소리가 작습니다. 들어오세요. 50대 지점장의 목소리입니다. 평온한 목소리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윤석과 정호가 들어섭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얼어붙습니다. 어떡해. 벌떡 일어섭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납니다. 윤석 상무, 본사 인사총괄, 그리고 옆에 선 낯선 남성. 아니, 낯선 게 아닙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입니다. 사진에서, 신문에서 윤석이 명함을 꺼냅니다.
검은색 고급 명함입니다. 지점장의 손이 떨립니다. 그룹 인사총괄 최윤석입니다. 명함을 받습니다. TM그룹. 이 은행을 소유한 모기업입니다. 금융, 건설, 유통을 아우르는 대기업. 명함을 받는 손에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윤석이 정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분은 TM그룹 박정호 회장님이십니다. 지점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회장. 그룹 전체를 이끄는 최고 경영자. TV에서, 신문에서, 경제뉴스에서 수없이 봤던 그 얼굴. 의자를 붙잡고 겨우 버팁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앉으십시오. 정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지점장이 후들거리는 다리로 의자에 겨우 앉습니다. 뒤에 서 있던 한지훈도 얼어붙었습니다. 회장. 자신이 어제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응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 회장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시큰둥했던 자신이 떠오릅니다. 수아를 순진하다고 비웃었던 자신이 떠오릅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립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지난 이틀간 정호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로비와 달리 이곳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직접 태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태도 테스트요? 지점장이 더듬거립니다. 네. 일부러 가난한 노인으로 분장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키오스크 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객을 연기했습니다. 10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누가 도와주는지 보려고. 지점장과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립니다. 윤석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냅니다. 전원을 켭니다. 화면을 지점장 쪽으로 돌립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어제 오전 1시. 키오스크 앞에 서 있는 정호의 모습. 1분, 2분, 5분, 10분. 시간이 흐릅니다. 5명의 직원이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서류를 정리하고 수다를 떱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여성 직원이 일어납니다. 이수아. 키오스크로 다가갑니다. 7분간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윤석이 화면을 일시 정지합니다. 수아가 정호를 돕는 장면입니다. 이 지점 직원 23명 중 정호가 차분하게 선언합니다. 단 한 명만 통과했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지점장이 마른 침을 삼킵니다. 목구멍에서 꿀꺽 소리가 납니다. 윤석이 화면을 넘깁니다. 어제 오후 5시. 지훈의 창구 장면입니다. 정호가 통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응대합니다. 신분증을 받을 때도 금액을 물을 때도 시선은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정호가 묻습니다. 키오스크 도운 직원 어떤 사람? 지훈이 대답합니다. 순진해요. 못 버틸 거예요. 비웃는 표정이 클로즈업 됩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댑니다. 이수아 씨 합격. 윤석이 또박또박 발음합니다. 한지훈 씨 탈락. 지훈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변명을 하려 합니다. 입을 열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호가 정장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냅니다. 어제 키오스크에서 수아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메모지입니다. 지점장과 지훈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 메모지는 제가 직접 준비한 소품입니다. 정호가 메모지를 펼쳐 보여줍니다. 계좌번호, 송금 금액 320만 원, 모두 사전에 설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송금 대상도 병원으로 정했습니다. 돈이 급한 사람처럼 연출하기 위해서요.
진짜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만들고 싶었습니다. 메모지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1인 테스트 마이너스 태도 확인 마이너스 박정호. 지점장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호가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친절보다 실적을 우선하는 구조, 사람보다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직원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이런 환경을 만든 것이 문제입니다.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고개만 숙입니다. 윤석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수아 씨를 불러주십시오. 지금 당장. 지점장이 황급히 내선 전화기를 듭니다. 손이 떨려 수화기를 2번이나 놓칩니다. 3번째 시도 끝에 겨우 듭니다. 번호를 누릅니다. 이수아 씨.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지금 즉시 지점장실로 올라오세요. 바로요. 1층 창구. 수아가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점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즉시, 바로, 급한 어조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지점장실 호출. 아침에 인사팀에서 경고를 받은 직후입니다. 계약 연장 어려움. 다음 달까지 지켜봄. 그 말들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이제 끝인가? 계약 해지 통보인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옆 창구에 30대 여직원이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지점장실로 오래. 지금? 왜? 모르겠어. 괜찮을 거야. 힘내. 수아가 일어섭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책상을 짚고 겨우 섭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쳐다봅니다. 수군거립니다. 수아는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2층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닫힙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아침에 많이 울었습니다. 580만 원. 엄마 수술. 계약 해지. 2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집니다. 지점장실까지 10m. 하지만 10km처럼 느껴집니다. 마이너스. 사막 진짜 이유. 2층 복도. 수아가 지점장실 앞에 천천히 다가갑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문 앞에 섭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낮게 깔리는 남성의 목소리.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가슴이 마구 뜁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 하지만 손이 떨려 공중에 멈춥니다. 한 번 더 심호흡합니다. 노크합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지점장의 목소리입니다. 평소보다 딱딱합니다. 긴장한 것 같습니다. 손잡이를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돌립니다.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아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습니다. 책상 뒤에 지점장이 앉아 있습니다. 옆에 한지훈 팀장이 서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그리고 소파에 2명의 낯선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닙니다. 한 명은 어제 도와드린 그 어르신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낡은 회색 코트가 아니라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당당합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어르신? 수아가 놀라서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우가 부드럽게 웃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수아 씨. 옆에 앉아있던 회색 정장의 남성 윤석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앉으십시오, 이수아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수아는 혼란스럽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손이 계속 떨립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윤석이 명함을 건넵니다. 저는 그룹 인사총괄 최윤석입니다. 수아가 명함을 받습니다. 그룹. 이 은행의 모기업. 손이 더 떨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윤석이 정우를 가리킵니다. 그룹 박정호 회장님이십니다. 수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회장. 어제 키오스크에서 도와드린 그 어르신이 회장. 믿을 수 없습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이 말합니다. 테스트요? 네. 지난 이틀간 회장님께서 직접 이 지점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일부러 가난한 노인으로 분장하시고 키오스크 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객을 연기하셨습니다.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습니다. 정우를 쳐다봅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지점 직원 23명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중 단 한 명만 합격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정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수아를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수아 씨, 어제 제게 말씀하셨죠. 전에 누군가 이렇게 기다려준 적이 있어서 저를 도왔다고. 수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5년 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님이 기다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엄마의 급성 담낭염. 응급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 580만 원. 당시 대학생이었던 수아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에게,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분할로라도 해달라고.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아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수술비 때문에. 수아가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전부 합쳐도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38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때 그 간호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돈을 빌려주셨어요. 380만 원 전부. 그리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원무과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 연락하셨어요. 엄마 상태 물어보시고, 제 학비 걱정하시고, 취업 걱정하시고, 3년 동안 계속 연락하셨어요. 정호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수아의 말을 하나하나 새기며 듣습니다. 3년 후 제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돈을 갚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돈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나한테 갚지 말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수아가 흐느낍니다. 키오스크에서 어르신을 봤을 때, 그때 그 간호사님이 떠올랐어요. 나도 누군가를 기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간호사 이름이 박미선입니다. 수아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눈이 커집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정우가 수아를 바라봅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수아의 입이 크게 벌어집니다.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네, 아내, 네. 제 아내 박미선은 평생을 간호사로 살았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그룹 회장의 부인이었지만 단 하루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VIP 병실이 아니라 일반 병동을 고집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VIP 병실 사람들은 돈이 있잖아요. 수아가 소리 없이 웁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했습니다.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제가 쉬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정우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눈을 감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외로운 환자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아이들 손을 잡아줬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점장과 지훈도, 윤석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정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수아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웁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병실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환자인데도 다른 환자들을 계속 돌봤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 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정우가 눈물을 닦습니다. 결국 5개월 만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병실에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우가 눈을 감습니다. 2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내의 차가워진 손, 가늘어진 목소리. 여보, 내가 도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왔을까요? 침묵이 흐릅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내가 준 친절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졌을까요?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을 도왔을까요? 수아는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한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친절은 순환한다고. 그게 아내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정우가 수아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수아 씨. 네. 당신이 5년 전에 도움을 받은 그 간호사가 제 아내입니다. 수아가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이 풀립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절을 합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수아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내밉니다. 일어나세요. 수아를 일으켜 세웁니다. 수아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우를 바라봅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정우가 말합니다. 아내의 마지막 질문에 답을 주셨으니까요. 당신이 어제 제게 보여준 친절이 제 아내 말이 맞았다는 증명입니다. 수아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개만 숙입니다. 아내가 평생 믿었던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친절은 정말로 순환합니다. 한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당신이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윤석이 서류 가방을 엽니다. 두꺼운 봉투를 꺼냅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수아 씨. 윤석이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그룹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윤석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룹에서 당신을 원합니다. 그 말에 지점장과 지훈의 얼굴이 동시에 변합니다. 지점장은 놀라움, 지훈은 절망. 수아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친절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불이익으로, 때로는 축복으로. 5년 전 한 간호사가 준 친절이 5년 후 수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이 오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막 스카우트, 친절의 보상. 윤석이 봉투를 엽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A4 용지 10장 정도 됩니다. 맨 위에 그룹 로고가 선명합니다. 금색 엠블럼이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이수아 씨. 윤석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그룹에서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수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닦았지만 눈은 여전히 빨갛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립니다. 윤석이 첫 번째 서류를 펼칩니다. 채용 계약서입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룹 본사 CX팀 매니저로 정규직 채용합니다. 수아의 눈이 커집니다. 본사, CX팀, 매니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아니, 정규직도 아니고 매니저로. 연봉은 5,500만 원입니다. 4대 보험 완비, 퇴직금 별도 적립, 복지 포인트 연 300만 원 제공됩니다. 즉시 발령입니다. 5,500만 원. 수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지금 계약직 연봉 220만 원의 2배가 넘습니다. 아니,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CX팀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입니다. 고객 경험 혁신팀이죠. 그룹 전체 고객 서비스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윤석이 조직도를 꺼내 보여줍니다. 은행뿐 아니라 유통, 호텔, 병원, 건설 등 그룹 계열사 12곳 전체를 담당합니다. 각 계열사의 고객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수아는 서류를 바라봅니다.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 때문입니다. 팀원은 총 15명입니다. 당신은 그중 3번째 서열입니다. 팀장 아래 부팀장, 그 다음이 당신입니다. 윤석이 2번째 서류를 펼칩니다. 의료비 지원 확약서입니다. 2번째 제안입니다. 어머니 수술비 전액을 그룹에서 지원합니다. 수아의 손이 떨립니다. 580만 원 전액입니다. 오늘 당장 송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대학병원 VIP 병동에 배정해드립니다. 580만 원. 어제까지만 해도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던 그 금액. 밤마다 잠을 못 이루게 했던 그 숫자. 엄마에게 미안해서 자신이 무능해서 울었던 그 돈.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VIP 병동에는 전담 간호사 2명이 배정됩니다. 24시간 2교대로 케어합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술 집도인은 K대 병원장이 직접 맡습니다. 국내 최고 담당 전문의입니다. 윤석이 계속 설명합니다. 수술 후 사후 관리도 3년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3개월마다 정기 검진, 재발 방지 프로그램, 필요시 재수술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지점장이 옆에서 티슈 박스를 건넵니다. 윤석이 3번째 서류를 펼칩니다. 재단 운영진 위촉장입니다. 3번째 제안입니다.
박미선 친절 장학재단 운영진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정우가 말을 이어받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아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2년 전 아내가 돌아가신 직후예요. 정우가 재단 소개 책자를 꺼냅니다. 표지에 박미선의 사진이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간호사복 차림의 여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수술비 지원, 간병비 지원, 의료용품 지원, 병원비 대출. 아내가 평생 하고 싶어 했던 일들입니다. 책자를 넘깁니다. 지난 2년간 도운 사람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120명. 총 지원 금액 18억 원. 하지만 저는 현장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정우가 수아를 바라봅니다. 당신이 그 재단에서 일해주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당신이 가장 잘 알 테니까요. 도움받은 사람의 마음을, 절박함을, 감사함을 당신이 알고 있으니까요. 수아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 순환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제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정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수아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70대 회장이 28세 계약직 직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아와 같은 높이에서 눈을 맞춥니다. 지점장이 깜짝 놀라 일어서려 하지만 윤석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수아 씨. 네, 회장님. 당신은 어제 저에게 7분을 주셨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냥 7분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진심으로 기다려준 7분이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정우를 바라봅니다. 요즘 세상에서 시간은 가장 비싼 것입니다. 누구나 바쁩니다. 누구나 자기 일에 쫓깁니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낯선 노인에게 7분을 준다는 것. 그게 진짜 친절입니다. 정우가 수아의 손을 잡습니다.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환자들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진료 시간 10분이면 충분한데 30분을 썼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환자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병원에 나갔습니다. 그게 아내가 말한 친절이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그 친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5년 전 당신에게 준 친절을 당신이 어제 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아가 두 손으로 정우의 손을 감쌉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웁니다. 한편 지점장실 구석에 서 있던 한지훈. 그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을 봅니다. 인사팀입니다. 손이 떨려받지 못합니다. 진동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야 떨리는 손으로 받습니다. 네, 한지훈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여성 목소리가 들립니다. 인사팀 과장 김민지입니다. 지금 즉시 3층 인사팀으로 올라오십시오. 무슨 일로? 즉시 올라오십시오. 전화가 끊깁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울립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윤석과 정우를 힐끗 쳐다봅니다. 윤석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수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실례하겠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방을 나갑니다. 문을 닫을 때 손이 떨려 손잡이를 2번 잡아야 합니다. 복도를 걸어갑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3층. 인사팀.
문 앞에 섭니다. 심호흡합니다. 노크합니다. 들어오십시오. 3층 인사팀. 40대 여성 과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표정이 차갑습니다. 지훈이 들어섭니다. 앉으십시오. 의자를 가리킵니다. 지훈이 앉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습니다. 한지훈 씨. 과장이 서류를 읽습니다. 본사 인사총괄팀으로부터 긴급 징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고객 무시, 직원 압박, 업무 태만 혐의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변명하지 마십시오. 과장이 노트북을 돌립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어제 오후 5시, 지훈이 휴대폰을 보며 정호를 응대하는 장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고 무시하는 표정. 순진하다, 못 버틸 것이라고 비웃는 장면.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긴급 징계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회장. 그 단어에 지훈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합니다. 만장일치로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로 밀려옵니다. 징계 통보서입니다.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3개월 정직 처분입니다. 무급입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부로 출근이 금지됩니다. 지훈의 손이 떨립니다. 3개월 정직, 무급, 월급 없이 3개월.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나? 아이 학원비는? 승진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사표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직을 받으시겠습니까? 정직을 받겠습니다. 서명하십시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씁니다. 펜을 쥔 손에서 땀이 흐릅니다. 글씨가 흐려집니다. 개인 물품은 오늘 안으로 수거하십시오. 출입증은 반납하십시오. 지훈이 주머니에서 출입증을 꺼냅니다. 8년간 차고 다녔던 출입증.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같은 시각 1층 로비. 지점장이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23명의 직원 전원이 모입니다. 휴게실에 모여 선 직원들. 술렁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두 궁금해합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점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킵니다. 오늘부로 이 지점에, 아니, 전국 모든 K은행 지점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지점장이 본사에서 급히 팩스로 보내온 지침서를 읽습니다. 첫째, 키오스크 전담 도우미를 배치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배치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객을 전담으로 돕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모든 직원이 돌아가며 담당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둘째, 노인 고객 우대 시간을 운영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65세 이상 고객을 우선 응대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구 대기 번호를 우선 발급합니다. 셋째, 친절 평가를 실적 평가에 반영합니다. 로비가 조용해집니다. 모두 귀를 기울입니다. 기존에는 금융 상품 판매 실적 100%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 만족도 평가가 30%를 차지합니다. 실적 70%, 친절 30%. 이 비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30%. 작지 않은 비중입니다. 어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직원은 표정이 굳습니다. 이 규정은 박정호 회장님의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위반 시 즉시 징계 대상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2층 지점장실. 정호가 일어섭니다. 수아도 일어섭니다. 눈물을 닦았지만 눈은 여전히 빨갛습니다.
티슈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수아 씨,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우가 묻습니다. 수아가 입을 엽니다. 잠시 망설입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기회를. 하지만 정우가 수아의 망설임을 알아챕니다. 저 하나만 살려주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변합니다. 놀라움이 아닙니다. 흥미로움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고 싶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듭니다. 정우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저 같은 계약직이 친절을 베풀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스템. 실적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인정하는 시스템. 그걸 만들고 싶습니다. 윤석이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지점장은 놀란 표정입니다. 정우가 천천히 웃습니다. 흐뭇한 미소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입니다. 제 아내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네. 당신을 뽑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친절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우가 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그러십시오. 시스템을 바꾸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친절이 손해가 아닌 세상을, 시간을 줘도 불이익 받지 않는 세상을, 사람이 숫자보다 중요한 세상을. 수아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힙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정우가 손을 내밉니다. 수아가 손을 잡습니다. 악수합니다. 굳은 약속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육막 결말 친절은 순환한다. 6개월 후 같은 은행 로비. 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보입니다. 가을입니다. 6개월 전 여름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키오스크 3대 옆에 새로운 데스크가 생겼습니다. 밝은 파란색 간판에 흰 글씨로 디지털 도우미라고 쓰여 있습니다. 데스크는 키오스크보다 낮게 만들어져 앉아서도 고객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지켜보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갑니다. 로비 벽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속도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눈에 잘 띕니다. 창구는 8개에서 10개로 늘었습니다. 그중 2개는 친절 상담 창구로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은 창구입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며 담당합니다. 오전 10시 30분. 화요일입니다. 노인 우대 시간입니다. 80대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섭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왼쪽 다리를 조금 절뚝입니다. 키오스크 앞에 섭니다. 화면을 바라봅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립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릅니다. 디지털 도우미 데스크에서 누군가 일어섭니다. 28세 여성입니다.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습니다. 이수아 마이너스 CX 매니저. 명찰 아래 작은 배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베스트 카인드너스 어드 2025. 수아가 할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묻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립니다. 주름진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송금을 하려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해봐요. 수아가 할머니 옆에 섭니다. 6개월 전 자신이 정우를 도왔던 것처럼, 5년 전 박미선 간호사가 자신을 도왔던 것처럼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먼저 여기 송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이 초록색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뻗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거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 받으실 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냅니다. 안경을 쓰고 숫자를 확인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누르세요. 제가 옆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1분이 흐릅니다. 2분, 3분. 수아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숫자를 누를 때마다 옆에서 기다립니다. 틀리면 다시 알려줍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천천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5분째. 할머니가 금액을 입력합니다. 50만 원. 이거 맞나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7분이 흘렀습니다. 화면에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영수증이 나옵니다. 아이고, 됐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요즘 은행 오면 무서웠는데. 할머니가 수아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입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요. 할머니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은행을 나갑니다. 지팡이를 짚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집니다. 수아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로비 구석. 소파에 70대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었습니다. 박정호.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7분 동안 정우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가죽 지갑을 엽니다. 안에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40대 중반 여성.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환자 침대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박미선. 정우의 아내입니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엄지로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사진 속 아내를 바라봅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한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우네요. 친절은 정말로 순환하더군요. 당신이 도운 수아가 오늘 저 할머니를 도왔어요. 그 할머니도 또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가슴 안주머니에 지갑을 넣습니다. 심장 가까이에 수아를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수아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다음 고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2년 전 아내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정우가 조용히 은행을 나섭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로비 현수막이 보입니다. 속도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저녁 6시. 대학병원 VIP 병동 302호실. 수아가 병실 문을 엽니다. 노크하고 들어갑니다. 침대에 50대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수아의 어머니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3개월 전 퇴원했지만 오늘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회복도 순조롭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5kg 늘었습니다. 엄마, 수아야 왔니? 검진 다 끝났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좋다고 하시더라.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반깁니다. 수아가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다행이다. 엄마 아프면 나 어떡해. 이제 안 아파. 덕분에. 우리 딸 덕분에. 무슨 소리야. 회장님 덕분이지. 그 회장님한테 정말 고마워야 한다. 이렇게 좋은 병원에 이렇게 좋은 치료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야. 수아가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냅니다. 10cm x 15cm 크기의 나무 액자입니다. 호두나무로 만든 고급 액자입니다. 유리 안에 구겨진 메모지가 들어있습니다. 6개월 전 정우가 키오스크 앞에서 꺼냈던 바로 그 메모지입니다. 1인 테스트 마이너스 태도 확인 마이너스 박정호라고 쓰여있던 메모지. 정우가 수아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걸 간직하세요. 당신이 통과한 증거입니다. 수아가 메모지 밑에 작은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캘리그라피 펜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입니다. 한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다. 마이너스 박미선. 액자를 병실 창가에 놓습니다. 햇빛이 유리에 반사됩니다. 메모지와 문구가 주황빛으로 빛납니다. 이게 뭐야? 예쁘네. 어머니가 액자를 가까이 당겨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수아가 대답합니다. 박미선 간호사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5년 전에. 그분이 없었으면 엄마 수술도 못했을 거야. 그분이 회장님 부인이셨대. 평생 환자들을 도우신 분이래. 그랬구나. 그분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었어. 그게 회장님 눈에 띈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수아가 액자를 다시 창가에 놓습니다. 엄마도 나도 우리가 받은 친절을 기억해야 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해. 그게 진짜 감사하는 거니까. 그게 갚는 거니까. 어머니가 딸의 손을 꽉 잡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살자. 받은 만큼 베풀면서 살자.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노을이 병실을 주황빛으로 물들입니다. 액자 속 메모지가 따뜻하게 빛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친절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된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순환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5년 전 한 간호사가 대학생에게 준 친절이 오늘 한 은행 직원을 통해 할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내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모레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친절의 순환입니다. 박미선이 믿었던 것, 박정호가 증명한 것, 이수아가 이어가는 것, 그리고 이 순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